안녕하세요, 엑트입니다. 자, 거의 2달 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도 남겼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바이크 사고. 다리가 부러졌고요. 이쪽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술 받고 이제 재활하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다리 상태는 포알 이런 거는 안 짚어도 되는 상태고 천천히 걸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태입니다. 이제 바이크도 천천히 탈 수 있는, 살살 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일단 그런 영상들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제 바이크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이런 부분들 먼저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사고는 제가 타고 있는 차 2대에 허스크바나 701 엔드로하고 멀티스트라다 950 둘 중에 멀티스트라다로 났습니다. 오프로드 사고가 아니라 그냥 온로드에서 사고가 났고요. 다행히 이제 다른 차랑 사고가 나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단독 사고로 저 혼자 사고가 났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시골길, 왕복 2차선의 시골길에서 저 혼자 코너를 돌아가다가 코너를 충분히 돌지 못해서 그냥 밖으로 떨어진 아주 일반적인 바이크 사고. 코너에서 왼쪽으로 돌아 나가야 되는데 돌아 나가지 못하고 앞으로 직진하면서 코너 밖으로 떨어진 거죠. 떨어지면서 그쪽에 이제 한 1m, 2m 정도 밑에 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논으로 바이크랑 저랑 같이 날아서 들어간 그런 거고요. 그래서 바이크가 한 10m, 20m 정도 날아가서 떨어지고 저는 또 이제 바이크에서 한 10m 정도 떨어져 가지고 이제 굴르고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사고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천안 밑에 쪽에 있는 칠갑산 쪽으로 가서 코스를 찍고 있던 상태였는데, 자전거 타면서 어느 정도 다녀본 코스기 때문에 웬만큼은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하필 사고가 난 그 구간이 가보지 않았던 그런 구간이었어 가지고 초행길인데 코스가 숙지가 미비했다라는 게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도로 선형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이게 제 그냥 핑계일 수도 있는데 도로 선형이 좀 이상했어요. 이건 또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속도입니다. 네, 과속을 했죠. 이 세 번째 이유가 거의 전체 이유의 90%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과속을 해서 사고가 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고 결과 어떻게 됐느냐? 일단 제 멀티스트라다 950은 폐차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일단 바이크를 이제 처리해준 샵에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대략적인 견적을 확인해봤는데, 정식 센터가 기준으로 하자면 한 1000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올 것 같고요. 공인 포함해서. 일반 샵에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부품가가 한 4,500 정도 나오게 되는 그 정도의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엔진 쪽은 거의 멀쩡한데 이제 코스메틱 데미지가 좀 심하고, 차체 쪽 뭐 라지에이터라든가 뒤에 서브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망가진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교환을 하게 되면, 지금 제 멀티스트라다가 45,000km를 타고 있는 두카티 차인데 그 정도의 수리비를 드리는 건 큰 의미는 없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부품 비 정도만 받고 폐차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뭐 바이크가 저 대신 제가 더 크게 다칠 거를 그만큼 안고 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제 워낙 애정을 갖고 있었던 멀티스트라다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네, 좀 많이 슬펐습니다. 근데 네, 뭐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목이 부러졌는데, 발목이 좀 크게 부러졌습니다. 이 사람의 다리뼈가, 이 아래쪽 다리뼈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큰 그 정강이 뼈가 있고요. 이쪽에 종아리 뼈가 얇은 게 있어요. 근데 그 2개의 뼈가 다 부러졌습니다. 부러져가지고 이쪽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한 5cm 정도를 찍고 뼈가 튀어나왔고요. 그 다음에 종아리 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부 폐쇄골절만 있어가지고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일단 여기도 부러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뚫고 나와서 여기를 이제 봉합하는 수술과 안에 핀을 박아서 고정하는 수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전치 14주 정도 나왔고요. 그러면 3달이 좀 넘잖아요. 그래서 아직 한 달 정도 재활하고 이래야지 좀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는 상태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스를 찍으러 간 거기 때문에 영상을 다 찍고 있었어요. 사고는 뭐 순식간에 났습니다. 순식간에 뭐 1, 2초 만에 났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순식간에 났기 때문에 뭐 어떻게 대처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없었고요. 그나마 이제 사고가 나는 순간에 바이크 던지고 저 혼자 저쪽으로 떨어지는 그 정도, 그러니까 바이크를 안고 가면 바이크에 깔린다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바이크를 던지고 저 혼자 떨어지는 정도는 할 수 있었지만 그 외에는 뭐
의식적으로 제가 뭘 할 수 있는 거 없었다. 그냥 덜 다치길 바라면서 그냥 눈 꼭 감고 몸 이렇게 웅크리고 그렇게 구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해야겠네요. 떨어지고 한참 웅크리고 있다가 이제 몸을 하나씩 움직여 보니까 다리가 이상한 거죠. 발이 너무 아프고 이상한 거 해가지고 딱 봤더니 다리가 부러져 있더라고요. 그냥 대충 봐도 부러진 게 딱 느껴졌는데, 그 다음에 코스 찍으러 간 거면 되게 저 혼자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지나가는 차 막 이렇게 손 흔들어가지고 부르고 119 좀 불러주세요 그러고, 그 와이프한테 이제 전화를 했죠. 저기 바이크 지나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 이래저래 사고가 났다. 나는 지금 119로 해가지고 실려서 그 병원으로 가야 될 상태인데 바이크를 처리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요것 좀 확인을 해달라라고 와이프한테 좀 부탁을 하고, 그래서 위치 찍어주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119에 실려갔습니다. 그때 이제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 저희 DOC, 그러니까 두카티 오너스 클럽, 두카티 오피셜 클럽의 그 이덕형 회장님, 지금 회장님인 이덕형 회장님하고 이전 회장님이셨던 김진욱 회장님, 요 두 분께서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와이프가 오래오래 진행하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대로 잘 진행을 해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구급차로 해가지고 천안의 병원으로 실려가고, 천안에서 이제 수술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서울에 살다 보니까. 그래서 사서울 구급차를 타고 서울까지 또 이송을 해가지고 왔고, 대학병원들은 요새 정형을 많이 안 해요. 이런 뼈 부러지고 이런 거는 사실 큰 돈이 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정형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병원에 가가지고 빨리 수술을 받고 이제 회복하는 단계를 가졌습니다. 자, 일단 뭐 궁금하실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수술 비용은 전체적으로 이제 제 몸에 들어간 돈으로 따지자면 8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천안에서 이제 첫 번째 응급처치랑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검사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주말인데다가 응급실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비급여로 해가지고 굉장히 큰 비용이 지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260만 원 정도가 몇 시간 만에 나갔고요. 서울로 이송해가지고 수술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한 5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보험에 가입해 있던 이륜차 보험에서 다 처리가 됐습니다. 이륜차 보험에 보시면 자기상해가 있어요. 자기상해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 1,500, 3,000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1등급의 상해를 얻었을 때만 거기까지 지급 보증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굉장히 큰 사고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데서 하나 낮은 2등급이었거든요. 근데 2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급 보증의 최고 한도가 800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상해가 1,500, 한도 1,500 정도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3,000 정도까지는 늘려놔야겠다. 그래야지 이제 더 낮은 급수의 상해를 당하더라도 어느 정도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한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고 원인을 생각해 봤는데 일단은 자만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125cc부터 하면 한 5년 정도 사고가 한 번도 안 난 상태에서 바이크를 탔었거든요. 물론 이제 오프로드에서 넘어지고 이런 거는 당연히 사고라고 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한 5년 정도 되니까 약간 스스로 자만한 게 있는 거죠. 나 이제 바이크 좀 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좀 자만하는 그 시기가 되니까 딱 사고가 이렇게 나네요. 온로드랑 오프로드랑 둘 다 이제 조금씩 타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로드보다 오프로드가 훨씬 더 기술적으로 어렵고 더 바이크를 컨트롤하는데 힘들고 복잡하기 때문에 약간 온로드를 오프로드보다 더 쉽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역시나 이제 자만의 느낌이긴 한데, 온로드에서 그 라이딩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조금 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의 큰 잘못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로 이렇게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크게 난 이유는 다른 장비들, 보호 장비들은 다 했는데 그날 하필 또 제가 부츠를 안 했어요. 오프로드 탈 때는 언제나 부츠, 여기까지 올라오는 그 엔두로 부츠를 신고 다니지만 완전 하드 프로텍션이 되는 그런 부츠까지 신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츠를 안 신었던 게 이 사고가 좀 크게 난 원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정형병원 가가지고 보니까 바이크 사고 나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열에 8, 9은 다 똑같이 이 다리가 부러져 있습니다. 아, 어쩌다 사고 나셨어요? 그러면은 바이크 타다 그랬습니다. 배달하다 그랬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츠를 좀 더 신경 써서 챙겨 신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바이크 계속 탈 거냐 생각이 든 게, 바이크를 이제 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내가 바이크를, 위험한 건 바이크가 아니라 나였는데 내가 너무 위험하게 바이크를 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안전한 라이딩을 즐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큰 바이크에 좀 정이 떨어졌대요. 제가 사고가 난 걸 보니까. 혼다의 슈퍼컵을 탔습니다. 그냥 동네 마실 다니고 이런 용도로만 쓰려고 슈퍼컵을 탔는데, 이런 부분들도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제 영상 봐주시는 여러분들께도 제가 이제 이번에 걱정을 많이 끼쳐드린 것 같아가지고 죄송하고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는 라이더의 입장으로서 다른 사람보다 더 안전하게 타야 되고 사고 없이 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더 긍정적인 영향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사고랑은 좀 거리가 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사고가 나게 돼서 괜히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좀 더 안전한 라이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엑소였고요. 다음에는 바이크 타는 영상, 라이딩 영상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